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 지금 토요일, 네, 새벽 1시 좀 넘었는데요. 예, 오늘 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매먹기나 뭐 시황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썸네일로 사용하려고 제가 뽑아 놓은 건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주식설 해서 약간 잡담인데, 좀 자극적이죠? 1,500만 원으로 15억 번 작은아버지 이야기, 비트코인의 진심인 스페인 제부, 뭐 이런 쪽, 제가 얼마 전에, 요때 잠시만요. 아, 예. 요때 영상 올렸었는데 8월 4일 5일 4일 5일 월화 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집에 가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좀 집에 가서 그 친척들도 많이 만나 뵙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거를 아버지가 이제 또 친척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얘기 때문인지 좀 약간 주식 얘기 그쪽도 좀 있고 해서 좀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좀 재밌고 거기서 좀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진짜 자극적이죠. 5천만 원, 15억 번 작은아버지 이야기. 이건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전에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걔가 그 뭐지 예전에 몇 년 전에 자기도 뭐 그냥 얼핏 들은 얘기인데 5천만 원을 해가지고 15억까지 벌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가니까, 진짜 그 무슨 종목이래? 막 얘기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르겠고 무슨 바이오인데 무상증자를 받아서 하는 순간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딱 떠올랐죠. 저 종목이구나. 전설의 종목. 이 종목이죠. 박슬바이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전설의 종목이죠. 요때 코로나 때 2020년 요때 저도 주식을 시작해서 아주 기억나요. 박셀바이오 상장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요때 막 요맘때 그 제가 요때 아직 리딩방 들을 때였는데 리딩방 사람들이 서로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자기 박셀바이오 평단이 얼마라는 등 아직 들고 있다는 등 막 그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이 종목이 어마어마했죠. 한 만 원짜리가 결국에는 22만 원까지 가서 한 3,000%가 상승을 했으니까 전무후무예요. 5천만 원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게 그 무상증자도 막 중간에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바이오 종목에 그 30배나 오르고 무상증자 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 종목이구나. 박셀바이오 때 찾아보니까 이때가 요때 한 보면은 이때 무상증자를 여기서 무상증자를 때려 막 이러긴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13일 이 뉴스가 되게 옛날 뉴스거든요. 2020년 12월 13일 2020년 12월 요때네요. 13일 요때 이때도 막 사람들이 요때 좀 돌아가 볼까요? 아직도 정말 기억이 생생해요. 요때도 막 미쳤다고 이 종목 그랬었는데 여기 막 300%, 500% 올라가지고, 이 종목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 때려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거의 상한가 가고,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와,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만 원, 22만, 최고가 얼마까? 23만 4천. 23만 5천 원쯤 찍고서 지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하고서 거의 전에 가격으로 내려왔죠. 근데 아마 이 종목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3,000%를 이게 뭐 그냥 어쨌든 썰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본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근데 만약 진짜라면은 저거를 3,000%를 다 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만 봐도 뭐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40% 뺐다가 다시 뭐 100% 올렸다가 또 여기서 또 막 30% 뺐다가 진짜 이거를 근데 다 홀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장사버지 좀 투자 스타일을 전에도 좀 들은 적은 있는데 일단 좀 길게 홀딩하는 스타일이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길게 보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이걸 다 견디고서 이제 이거를 다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를 또 여기 익절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또 어떻게 딱 고점에 딱 매도했다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그 15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뭐 그 다음에 또 새로 투자를 하셨다가 좀 이렇게 또 날리고 하셨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뭐 10억을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후에 또 새로 덧불리려고 하다가 좀 뭐 날리셨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 채널을 이 영상을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주식을 어느 정도 다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예,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데 그냥 저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들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은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만약에 해서 10억을 벌었다면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30% 30배를 먹은 거니까 15억에 30배, 450억을 향해서 또 새로운 종목을 분명 찾으셨겠죠. 예, 근데 이런 종목이 또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뭐 전설이죠, 전설. 전설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 10배거가 아니라 뭐 30배거니까 예, 이런 종목이 흔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듣고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다고 그래나?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싶은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부 예, 제 이제 사촌 여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그 스페인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0대 중반쯤 됐나? 근데 예, 저랑도 친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남자친구일 때도 제가 그 유럽에 한번 놀러 가서 그때도 만났었고 예,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전 뭐 비트코인을 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얼핏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약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비싼 얼굴을 좀 찾다 보니까 여기에 좀 수염난 그런 느낌인데 약간 진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스페인 사람이니까 예, 굉장히 잘 생겼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주식 한다는 얘기 들어서 그런지 다 같이 이제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진짜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얘기 하면서 뭐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좀 묻고 했죠. 근데 음 저기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대충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느 정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느낌 얘기만 들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 좀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때 좀 비트코인을 좀 벌었다가 그거 다 날렸다가 이제 지금은 그 후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뭐 자기 매매 그 스타일을 딱 정립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비트코인을 잘 모르니까 이거 근데 뭐 그 친구 얘기를 또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해한 건 아닌데 막 2년 주기 지금 요즘 비트코인 엄청 핫하잖아요. 이더리움이 요즘 조금 더 핫한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비트코인 지금 엄청 올랐죠. 예, 그래서 요때만 해도 항상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망할 것 같다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살아나서 또 상승하고 지금은 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거, 이게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엄청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친구 얘기는 뭐 2년 주기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2년 주기를 뭐 바라보고서 뭐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매매 스타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어 여기 이제 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굉장히 아래로 잡고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부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매매를 해서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적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동적으로 몇 프로 내려가면 사고 몇 프로 내려가면 사고 해서 이제 오르면은 익절하고 뭐 그래서 아니면 그대로 오르면은 어느 정도 오르면 익절하고 그때부터 또 다시 사기 시작해서 자기는 이제 이거 상승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지더라도 계속 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보면은 아마 요렇게 이게 지금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때 2년 주기라고 하면 요때 하고 2년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또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한 뭐 대략 2천만 원이나 할 거야. 2천만 원이면은 한 7천만 원까지 또 올랐다가 또 요렇게 또 2천만 원 내려왔다가 지금 1억 6천까지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안에서 만약에 쭉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월봉이네. 월봉이니까 또 긴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창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럼 비트코인 많이 높지 않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랬더니 뭐 그 안에서도 자기 이제 또 2년 주기를 믿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만약 쭉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자기 이제 더 사 모아서 또 이제 그 상승을 기다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친구가 저는 잘 이 가상화폐를 잘 몰라요. 솔직히 일단은 관심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이제 국장이죠. 국장. 일단은 국장을 좀 어떻게든 하고서 그 다음에 잘 되면은 미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열심히 투자했고 오래 투자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요번에 가서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에피소드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일단 제 매매 스타일이 제 영상을 좀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아이디어로 이제 짧게 매매한 스타일이거든요. 재료와 거래 대금 플러스 이제 차트죠. 예, 재료가 있고 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은 이제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2차 파동을 노린 이제 익절을 노린 그런 매매법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 뭐 한국전력도 괜찮고 아니면 뭐 최근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좀 돌아가 볼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요때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요때도 뭐 1조, 2조씩 막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료도 좋잖아요. 뭐 저기 조선업 지금 미국과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절대 쉽게 그냥 요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가 됐던 반등을 주겠다 싶어서 그때 여기 지금 1시가 넘어가지고 이게 잠깐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요때 샀다가 요때 다 털렸어요. 예, 그래서 다 팔고 났더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한 50% 정도 상승을 했나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요것도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재료도 있고 원전 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이럴 때 내렸을 때 사서 파는 거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 카카오 뱅크였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때 막 1.6조씩 터뜨렸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요럴 때 내렸을 때 사서 그게 이제 제 매매의 핵심 골자인 거죠. 거기다 이제 차트라든지 추가적인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치면은 뭐 빠르게 또는 시장 주도주 속에서 그걸 잘 찾아가지고 거기 타서 빨리빨리 이렇게 회전율 짧게 익절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인 거죠. 뭐 박리담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뭐 버는 그런 매매법인 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예, 그러니까 종목이 좀 많죠. 대신에 이렇게 조금씩 해서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 좀 약간 짧죠. 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예, 잘라서 1%, 2%, 3% 이렇게 잘라서 매매하는 스타일인데, 이 매매법이 지금 좀 제가 곤란에 빠져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장점은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당연히 아주 깊지는 않아요. 예. 이게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가 2020년 좀 요때니까 예, 더 전이네요. 예. 그 코로나 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몇 년쯤 됐으니까 1, 2, 3, 4, 5, 6년쯤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이해는 웬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쭉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뉴스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깊게 알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재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단 크지가 않네라든지 아니면 좀 연관성이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연관성이 좀 적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좀 제가 몰랐던 불안 요소들이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 빠지네 왜 이러지 했더니 생각지 못한 좀 불안 요소들이 있네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때 지금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요때로 돌아가 보면은 요때 빠졌을 때 이제 불안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슬슬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요걸 사고서 쭉 사 모을 때쯤에 오버행 이슈를 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산업은행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언뜻 이제 듣고서 알고는 있었는데 한마디로 좀 까먹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잠시만요. 뉴스가 뉴스 창이 죄송합니다.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까 좀 보다가 여기 있네요. 예, 볼까요? 오버행. 산업은행 오버행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그게 팔아치웠었어요. 이때 4월 28일 좀 돌아가 볼까요? 28일 2025년 예, 요때 보면은 이때 어마어마하게 던졌거든요. 은행에서 산업은행이. 그래서 28일 요때인데 이 고점이라고 판단한 건지 이때 던져가지고 그때 쭉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포감이 좀 남아 있는 거. 야, 이거 혹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산업은행에서 계속 던지면 이거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공포감이 진짜 몰랐던 애가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솔직히 예, 준비가 부족했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불안 요소들이 나타나면은 좀 약간 불안해지는 거. 야, 이거 털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좀 기회 줄 때, 야, 이거 너무 가는데? 기회 줄 때 좀 나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했더니 이제 털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데이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이제 그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은 충분히 추후에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때부터 좀 사가지고 평단이 요쯤 될 거예요. 요쯤 되나? 아무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거래대금도 너무 약했죠. 예, 요날 뭐 1,400을 터트리긴 했는데 거래대금도 좀 약했고 조금 연관성도 데이터 센터로 저는 보고서 뭐 그쪽이랑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예, 좀 약간 좀 대장주 느낌 전혀 아니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쪽은 다른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거는 4등주, 5등주 뭐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종목의 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밀면은 좀 많이 밀었다가 조정을 좀 많이 줬다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밀죠. 예. 그런 거 예,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 종목 그러니까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예, 그런 좀 그날 주목받는 종목을 빨리빨리 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깊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좀 확인한다든지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얘기를 듣고서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뭐랄까요? 한 종목 아니면은 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한 네다섯 종목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도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 여러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예를 들면 뭐 아까 나왔던 계속 나오는데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예, 깊이 조금 더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요럴 때 500 이슈까지 포함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 요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좋잖아요. 이런 종목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쪽으로 가볼까요? 알테오젠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많이 파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 것 같다 아니면 그때까지 뭐 홀딩을 해보자 아니면은 요런 데서 좀 이렇게 예 이렇게 박스권을 잡고서 요 아래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요런데 이것만 해도 30% 되니까 요 안에서 내가 플레이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잖아요. 지금 로보틱스한테 좀 뺏기긴 했는데 로봇은 누가 봐도 이제 하반기에 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박스권 안에서 요것도 한 20% 30%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좀 요런 식으로 한 5종목 정도 정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플레이를 해보겠다. 그런 것도 그 이 두 사례를 보다 보니까 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여기 어느 쪽이 더 좋을까? 한 종목 파서 큰 수익 나는 거? 아니면은 매달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짧게 해서 매달 뭐 5%건 몇 프로건 예 7%씩 이거 그냥 그 100% 맞추려고 그냥 한 건데 매달 7%씩 수익이 나면은 짧게 해서 그러면은 복리면은 1년에 예,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그 100%씩 수익이 나면은 두 배씩 느는 거니까 예, 이것도 뭐 어느 쪽이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 좀 결과가 좀 허접해서 죄송한데 그로는 뭐가 됐던 든인가요, 던인가요? 뭐가 됐든 돈만
벌면 된다.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예,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저기 뭐지 성격에 맞아야 되죠. 성격에 맞는 걸로 것으로, 그리고 잘하는 것으로, 잘하는 건 것이라는 건, 예, 돈이 벌려야 되는 거죠. 예, 뭐가 됐건.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 종목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다는 게 좀 되게 힘들어요. 예, 예, 여기 익절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이렇게 쭉 버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냥 빨리 팔고서, 예,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성향에 맞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약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익절을 계속 늘리긴 해야 되죠. 예, 근데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는 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성격상. 예, 이것도 정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거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40% 뺐다, 50% 들어올렸다, 100%도 뭐 40%도 뺐다, 100% 들어올리고 그러는데, 그건 좀 요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익절은 좀 늘리긴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예, 분명히 매매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길게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좀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예, 늘리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하는 거, 예, 성격에 맞는 걸로, 대신에 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지금 매매법에서 수정할 만한 요소는 있겠다 싶어서 좀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예, 아마 최근에 제가 좀 영상에서도 몇 번 이렇게 좀, 예, 뭐랄까요, 뭐라 하죠? 그 푸념 같은 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만큼 좀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나 매매법을 좀 수정해야 되나? 좀 바꿔야 되나? 지금 뭔가 좀 안 맞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일단 과거에 경험을, 코로나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예, 매매가 안 풀린다고 해서 본인 매매 정량을 뭐 급하게 바꿔서 갑자기 안 되겠다, 돌파를 해야겠다라든지,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뭐 돌파 스캘핑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변화하는 거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하는 매매법이 분명히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어떤 통계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이걸로 그래도 돈을 벌어왔다고 생각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시장에 잘 안 맞는 거지. 예,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맞는 장이 오면은 또 그게 분명히 잘 다시 먹히는 시장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그때까지 좀 정리는 해놔야 되죠. 무작정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좀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좀 잘라내기도 하고, 다시 이제 맞는 시장이 왔을 때 내가 다시 또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포트 좀 정리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똑같은 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도,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하나에 제가 몰빵하고 하나 들고서 막 1000%, 2000% 노리고 텐베거 그런 거는 조금 성향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좀 종목수를, 대장주를 확 줄여가지고 그 안에서 확실히 좀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거는 이런, 이거 좀 아니네요. 넘어가 버렸네. 예, 이런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본인 이거 들어주신 분들도 매매 스타일이 다 있을 텐데, 좀 이런 걸 공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예, 이게 새벽 1시에 지금 자다 깨서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준비를 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횡성수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예, 장이, 지수는 쭉 오르고 있는데, 제가 좀 최근에 좀 생각만큼 매매가 안 돼서 좀 많이 답답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은 뭐 급하게 뭐 전략을 완전히 막 수정한다 그런다기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보완의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기 자체가, 예, 지금 제 매매법이랑 좀 잘 안 맞는 시기고, 조금 약간 그 포트를 정리하고, 예, 이제는 좀 여기서 먹은 거 뱉어내야 될 시기가 된 것도 같은 거 말이 진짜 꼬이네요. 아무튼,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내일 모레면 또 장이 다 시작되는데 예, 열심히 조심스럽게 또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가 마지막에 좀 안 돼서 죄송한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